노래와 관련해서도 블록체인 기술이 쓰일 수 있다는 후원이라던가 블록체인 상에서 참여 정도 바로 배분받아서 갈 수 있는 식품 안전 차원에서 블록체인 기술로 사실 인정이 되어져 있고요. IoT 센서 같은 걸로 이제 다 부정한 행동을 못하게 만드는 이제 IoT 연동 쪽. 네, 불개미 여러분 오늘도 촘촘하게 따라오실 준비 되셨나요? 드림플러스 블록 깨기 아나운서 박서연입니다. 불게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쭉쭉쭉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자산운용 최영진입니다. 네, 블록체인이 쉬워질 때까지 크로스앵글 김준우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든든한 두 분과 함께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아쉽게도 블록코 김종환 고문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아쉬워서 어떡하죠? 저도 아쉽습니다. 또 한번 불러드릴게요.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나오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좀 국가별 동향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미국과 중국 중에 먼저 중국부터 알아볼게요. 본부장님 소개해 주시죠. 네, 중국에서도 사실 블록체인 관련해서 다양한 정부 주도의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로 대형 스마트 시티 건설도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CBDC 같은 위안화 페그 화폐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얘기들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뭐 중국도 발빠르게 대처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좀 중국이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거나 한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부정적인 관점에서 좀 통제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위안화를 디지털화하는 관점에서 흔히 얘기하는 CBDC,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 발행하는 기존에 이제 종이로 찍어놓고 은행 금고에 보관하고 인터넷 뱅킹으로 표시되던 형태를 이제는 바꿔서 아예 처음부터 종이를 찍지 않고 저희 디지털로 위안화를 발행하는 그런 노력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자산이나 금융이나 화폐 시장이 온라인으로 옮겨가기 위한 어떤 근간부터 만들어가는 그런 큰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좀 규제를 하고 있긴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중앙정부 그리고 이어서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사실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알리바바가 본사로 있는 항저우 같은 지역이 산업파크를 조성하고 또 블록체인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정부 차원에서도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혹시 중국 기업들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나요?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중국 대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전략 과제로 삼고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또 연구하고 도입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투자 관련해서도 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P나 벤처 캐피탈 업계에서도 블록체인 프로젝트에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펀드들도 좀 결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업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사실 최근에 접한 뉴스 중에서 디지털 위안화 발행에 가속도를 좀 붙이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블록체인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중간에 가치가 전달돼야 되고 뭐 인증을 거치는 과정에서 보상이 필요하게 되고 토큰이라는 과정을 이제 제외시킬 수가 없는 것들이 많은데 암호화폐라는 거를 국가 차원에서 믿을 수 있는 법률과 뭐 체계와 시스템이 갖춰진 차원에서 그 중국에서는 뭐 위안화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해 나가는 하나의 이제 시발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종환 고문님도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금승군정을 이야기하지 않고 중국 인터넷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기존의 인터넷과는 다르게 금승군정이라고 하는 중국의 이제 그레이트 파이어월이라고 하죠. 인터넷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인터넷과 중국이 쓰는 인터넷이 달라요. 사실 중국이 블록체인에 갖고 있는 뷰도 완전히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은 모든 그런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철저히 통제돼야 한다고 믿고 있고 그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이제 디지털 위안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가 갖고 있는 모든 프로토콜들은 사실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이제 통제하는 거를 기조로 관련해 있는 가이드라인을 전부 다 만들고 있고요. 중국 공산당의 기조 하에서 뭔가 블록체인 프로젝트 그리고 사이버 이완화 같은 것들이 이제 개발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들은 이제 지금 현재 중국이 쓰고 있는 금승공정 하의 인터넷과 같이 공산 정권이 이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큰 골자인 거죠. 사실 그래서 뭐 중국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위협적인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알리바바가 그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고 그만큼 가치가 있는 제품인 거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그게 이제 또 한계일 수도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중국은 정부가 좀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은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미국은 어떤가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과는 아주 많이 다른 노선을 가고 있고요. 뭐 기본적인 이제 사회적인 체계부터 시작해서 훨씬 더 개방적인 시스템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상업적으로 활성화하는 데서 그에 대한 주도권을 정부가 가지고 가고 있지는 않고요. 법률적인 가이드 하에서 뭐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테크 기업들 혹은 관련된 이제 뭐 금융 플레이어들 등이 해당 기술들을 만들고 서비스화해 나가는 쪽을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요. 이제 치고 올라오는 대표적인 플레이어들 보면 미국 기반의 이제 어떤 기술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많은 점을 보아도 폐쇄형인 중국 노선과 조금 더 개방형으로 가는 미국 노선은 좀 극명하게 이제 차이가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확실히 차이점이 분명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고모님께서도 말씀해 줄 내용이 있을까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스테이트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 정부마다 가지고 있는 입법 체계가 다르고 사실 일리노이 같은 몇몇 주들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입법 체계를 가지고 있고 뭐 투표라든지 몇 명의 영역에서 굉장히 선진적인 시도들이라는 실험들이 이미 꽤 돼 있는 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입법들이나 사례들이 연방 정부에까지 좀 퍼져야 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의원들을 통해서 지금 하원에서 일어나는 사례들이 있고요. 사실 현재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영역은 사실 바이오 헬스케어 쪽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현재 가장 돈이 많은 영역 그리고 당장 블록체인 쪽이 이펙트를 줄 수 있는 영역이 뭐 대선 이슈도 있지만 그런 뭐 임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직접적으로 테스트 파일럿만 잘 해도 당장 블록체인 쪽에서 넘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파일럿 레벨에서 지금 시도가 되고 있고 그런 성과들을 기반으로 뭔가 우리에게 이거를 합법으로 만들어줘 라고 하는 사례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미국이랑 중국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과거에 뭐 우주 경쟁했듯이 블록체인에서도 경쟁이 심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이제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라는 걸 발표하고 디지털 위안화 월렛에 대한 이제 UI가 잠깐 이제 공개가 되다 보니까 그 뒤에 이제 여러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제 서로 뛰어들면서 나도 하겠다라는 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뭐 한국도 이제 한국은행이 CBDC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뭐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 제1금융권에서 뭐 커스터디라든지 CBDC 관련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던 제1금융권들에서도 좀 이제 훨씬 더 긍정적인 뉘앙스를 이야기하고 확실히 경쟁이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저희가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최근에 그 미중 패권 경쟁 시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떠오르고 있는 또 미국을 쫓아가고 있는 중국 그리고 이를 견제하는 미국 간에 사실 팽팽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자기들이 승부를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낙후된 기술이나 낙후된 산업에서는 벗어나와서 새로운 운동장을 만드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미 지금 무연금 사회로 되어 있던 중국이 해외로 다닐 때 충전되어 있는 이런 알리페이나 위챗페이가 아니라 디지털 월렛을 통해서 디지털 위안으로 현금으로 사실은 각 국가마다 가서 소비를 할 때 결국은 그 해당 국가에 위안화가 깔리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사실은 달러 패권이 시작되었던 부분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해서 블록체인 테크놀로지가 양국 간의 어떤 화폐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저 지금 강연 듣는 느낌이었어요. 아우라를 좀 줬죠. 저희가 점점 더 유식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이렇게 오늘은 블록체인과 관련한 국가별 동향을 좀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사실 뭐 오늘이 우리 블로코 고모님 모시고 하는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블록체인 이야기를 들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한테 한 방을 먹일 수 있었던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이 미드웨이를 기습할 거를 미국이 알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 암호문에서 YF라는 딱 한 단어를 해독해서거든요. YF의 식수가 부족하다라는 거를 한 단어를 딱 해독했어요. 그리고 거기가 미드웨이라는 걸 알았고, 근데 그 암호문 한 단어를 해독했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을 이겼고, 그게 지금 현재 미국이 패권을 쥐고 있는 이유입니다. 근데 사실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학이거든요. 그리고 암호학 기술의 정수고, 한국에서는 좀 제가 안타까운 게 한국 정부는 테크놀로지를 이야기할 때 블록체인 기술을 자주 이렇게 빼고 이야기를 하세요. 다른 국가들에선 절대 안 빼시거든요. 이런 빅테크 이야기를 할 때. 왜냐하면 이제 AI와 빅테크가 잘 작동을 하려면은 암호학 기술을 빼고는 그렇죠. 절대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취지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은 그동안 들으셨던 이야기들이 좀 재밌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조언해 주셨는데 아니 저희와 함께한 소감도 듣고 싶어요. 제가 사실 조언을 잘 안 한다고 그랬는데 조만간 국회에서 볼 듯한 조언이었어요. 제가 지난 뭐 4주 동안 네. 재미를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재미는 없었던 것 같고 재밌었어요. 재밌었나요? 네. 재미있게 열심히 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해주시면 이야. 재밌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덧붙이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제가 좀 방송 잠깐 쉬는 사이에 좀 나이를 물어봤어요. 아, 그 GT. GT예요? 있더라고요. 네. 두 분이 그러면 동갑이신 거죠? 그래서 한 집안에 그 쥐가 3마리면 상당히 번창하는데 오늘 이렇게 반갑게 좀 GT 후배님들을 만나서 아주 기쁩니다. 네. 아니 제가 나이를 좀 더 먹고 올 거 그랬나 봐요. GT에 묶여서 너무 아쉬운데 준우 대표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3G가 만났으니까 앞으로도 찍찍찍 이렇게 커가는 아, 찍찍찍. 커가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국가별 동향과 관련한 블록체인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 금요일 5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